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4,000선을 돌파하고 3,900까지 붕괴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석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말미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팔란티어가 4일 새벽 6시에 실적 발표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 좋았어요. 실적 좋았는데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AI 거품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사람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한 게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주식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와 함께 박살이 납니다. 박살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단 이게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면 비트코인은 진작부터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10월 7일이거든요. 10월 7일 여기를 고점으로 한 다음에 쭉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장이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가 위험자산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고, 그래서 주식은 의외로 잘 버텼습니다.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표는 10월 7일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점 형성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위험자산이 어느 정도 고점을 이뤘다. 위험자산의 정점에 있는 코인은 진작부터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시장은 그나마 잘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 지수도 강한 상승세 이후에 따당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더란 말이죠. 덤이에요. 뉴스 외국인과 개인이 같이 순매수해 주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같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기간 주체인데요.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죠.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외국인만 보도록 하죠. 이런 식이거든요. 외국인이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고 주식도 크게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빨간 게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이 이후로는 크게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쟁쟁쟁쟁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상승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켰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여기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 얘네들은 시장 간을 보고 있었다. 요 시기가 어디랑 맞물립니까? 나스닥 시장이 고점 찍고 횡보하던 기간과 맞물립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했고 사람들이 경계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비트코인은 진작부터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시발점이 돼서 여기가 고점인가요? 이러고 확 던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버티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 오늘도 도망갔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던 지점이 여기잖아요. 쭉 사 모아서 시장 끌어올린 다음에 정리가 한 방에 들어왔어요. 어제랑 오늘. 위기감이 아직까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들 보면 정확하게 이 외국인과 데칼코마니를 그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들은 어땠어요? 팔았어요. 수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가 주춤해주는 이 시기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요걸 그대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열심히 들어오자마자 조금 승리를 맛보다가 그냥 꼬라박았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크게 손해는 없겠죠. 근데 손해가 이제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게 전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봐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호재성 재료들은 좀 남아있으니까. 12월 달에 FOMC가 남아있고요. 1월 중순에서 말쯤에 미국의 셧다운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올랐나?
최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코스피가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주간 차트로 한 다음에 길게 보자는 얘기죠. 길게. 그러면 보일 겁니다. 언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이게 구조적 상승세들이거든요. 이 구조적 상승세들이 나왔고 그 끝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는가,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요건 뭐였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냈죠. 그때 헬리콥터 머니라는 그 용어도 처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보입니까? 요거? 좀 땡겨서 볼까요? 요거 보여요? 고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이죠? 제가 히스토리 하나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사이드카가 걸렸었던 히스토리 보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1월 달에 그게 마무리될 때 사이드카가 또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확 떨어졌다가 유동성 풀면서 쫙 올라갔다가 그 끝에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거죠. 왜? 고점에 대한 불안감. 이해갑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상승세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겠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2018년도겠군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사이드카가 또 발동을 했습니다. 쫙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는 뭐가 발동합니까? 사이드카가 발동합니다. 그러면 이후 사정을 봐야겠죠. 이후 사정을 보면 사이드카가 꽉강하고 발동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버텨요. 그리고 뉴 노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그 주식장이 2000이 안 됐어요. 1000대에서 머물다가 여기서 200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뉴 노말이 시작되는 거죠. 보이죠? 여기서는 뉴 노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이때 반도체 그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여기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이렇게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을 하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또 여기와 마찬가지죠. 돈을 풀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고점에 치닫고 결국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끌어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돈으로 끌어올렸을 때 버텼는데 여기서는 못 버티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토해내지는 않았죠.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내려서 여기서 뉴 노말을 만들었죠. 2500 구간에서. 그리고 이거는 왜 올라갔습니까? 이게 AI예요. AI의 흐름을 타고 상승했던 겁니다. AI의 흐름이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어쨌거나 지금 AI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고 2500 구간에서 4000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유동성과 함께 기술적 발전이 함께 엮이는 거니까 1500쯤에서 또 뉴노말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세가 나왔을 때 사이드카 발동하고 노말을 만들었고요. 상승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한 다음에 좀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좀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AI 기술 발전 나타나면서 또 뉴 노말을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거나 지금이 어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점에서 뭐가 나타난다? 사이드카가 발동한다. 왜?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점에 이르렀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발동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꼬라 박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쭉 상승한 다음에 빵 떨어지고 횡보한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땡겨서 볼까요? 여기거든요. 쫙 올라가다가 사이드카 땅 두들겨 맞고 한 1, 2주 빠지는 척 하다가 횡보하다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년도도 한번 볼까요? 여기거든요. 여기 18년도에 빵 사이드카 발동하고 어떻게 돼요?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합니다. 전고점을 회복을 못하는 것뿐이죠. 회복하는 구간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도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역시 회복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수익을 대변해야 됩니까? 아니요. 적극적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빠지면 밑에서 잡아서 반등 먹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흐름은 아직까지 상방향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사이드카가 고점에서 발동한다라는 것은 역사적 고점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그 이후 흐름은 어떻다? 더 크게 하락이 나오면 반등 자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 고점 돌파가 아니라 나스닥 기준 그리고 미국 다우지수 기준으로 전 고점을 돌파해 주느냐
요걸 메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다만 그게 돌파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하게 떨어졌을 때 밑에서 주워 먹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 밑에서 주워 먹는 방법이 3,500이면 굉장히 안전한 자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주워 먹으면 올라가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안정적으로 왔을 때 3,500까지는 일단 대기. 그럼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은 어떡합니까?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은 정확하게 손절가를 잡아봐야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뉴노멀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냐면 지금 AI가 거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AI가 도입되면서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는단 말이에요. 실적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승세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그저 돈 풀어서 올린 다음에 횡보, 그저 돈 풀어서 기술력 받쳐주지 못하고 실적이 못 받쳐주니까 꼬라박는, 이런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조금 버틴 다음에 또 돌파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인 거고, 예측대로 대응하면 안 되죠.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는 얘기 항상 들어봤죠. 지금은 시장이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정에 대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